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8월 6일입니다. 8월 6일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에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 일어난 날입니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서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우라늄탄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는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이 터졌습니다. 일본은 드디어 항복을 결심합니다. 8월 15일 항복합니다. 그 항복에 앞서서 그런 의사를 통보받은 미국은 한반도에 있는 일본의 군대를 어떻게 무장시킬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다가 소련에 제안을 합니다. 38선을 그어서 그 위에는 소련군이 진주하고 38선 남쪽에서는 미군이 준주한다.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스탈린이 그것을 즉각 수락했습니다. 만약 그때 스탈린이 그렇게 빨리 수락하지 않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소련군이 이미 북한 지역으로 진입을 하고 있다. 한 열흘만 되면은 저 부산항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우리한테 맡겨라. 일본은 미군이 점령하라. 이렇게 결심했으면은 미국이 말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스탈린의 계산에 의해서 38도선 남쪽에 미군이 진주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순간의 선택이 오늘날 한국인의 운명을 결정한 것입니다. 만약 그때 미국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38도선이 아니라 39도선으로 제안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등등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38도선은 그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우리 한민족으로서는 가장 행운의 군사 분계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 38도선이 분단선으로 고착된 것은 완전히 소련의 책임입니다. 미군은 진주할 때 일시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반도에 통일된 정부를 만들어 놓고 물러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은 스탈린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1945년 9월에 이미, 그러니까 해방된 한 달 뒤에 이미 북한 지역에 공산 정권을 세우라는 지시를 현지 소련군 당국에 내리는 것입니다. 그걸로 해가지고 단순한 군사 분계선이 아니라 분단선이 되어버렸고, 그것이 전쟁을 거치면서 휴전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분단의 책임은 100% 스탈린과 소련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막연하게 미군과 소련이 공동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저 이재명 류의 아주 천박한 역사관임을 분명히 해두는 바입니다. 하나, 여기 제가 지금 벨기에 브뤼셀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제 아프리카 박물관에 갔더니 콩고에 한때 벨기에가 그 벨기에보다도 거의 100배나 되는 콩고를 식민지를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콩고에 지하자원이 많습니다. 특히 황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라늄이 나옵니다. 콩고에서 나온 우라늄으로 만든 원자폭탄이 일본에서 떨어졌다는 설명서를 보고 참 역사가 재미있게 흘러간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박물관에 가보면은 벨기에가 콩고를 지배할 때의 역사가 쓰여져 있는데 요사이는 아주 비판이 많습니다. 이 벨기에의 왕인 레오폴드 2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19세기에 유럽의 열강을 설득을 해가지고 콩고를 자신이 개발하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로부터 동의를 받아요.
그래서 거기에 콩고 프리 스테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콩고 자유국이겠죠. 콩고 자유국이 성립이 되는데, 그런데 이 콩고 땅은 그때는 벨기에의 식민지가 아니고 레오폴드 2세의 사유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통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게 이 노동 착취를 하는지, 어느 마을에 천연고무 생산량을 할당을 하고 거기에 부족하면은 책임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냥 손발을 잘랐다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손목을 잘랐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손목을 들고 다니면서 막 겁을 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 방송용으로서는 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나쁜 짓을 해가지고 얼마나 죽었느냐. 수백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고 1000만 명이 죽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만 명이. 19세기의 가장 어두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게 전혀 사람들이 문명세계에서 관심이 없는 이 콩고에서, 아프리카의 가장 중심부인 콩고, 보통 사람들이 접근하기 힘든 거기서 일어났으므로 널리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요사이 비로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 아프리카 박물관에도 벨기에 사람들이 과거의 그 어두운 기록을 본격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콩고 역사를 읽어보면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때 아프리카를 점령을 했던, 특히 이 콩고를 점령을 했던 벨기에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흑인들을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짐승으로 본 게 아니냐, 동물로 본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거기 사는 사람들이 우선 국가 체제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부족 상태에 있어서요. 국가가 없으면 문명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냥 원시적인 문화는 있지만은 문명을 만드는 것은 역시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얕잡아 보고 교양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 그러니까 인간 자체를 깔보았을 것이다. 국가가 없으면은 인간 대우를 못 받는구나, 짐승 대우밖에 못 받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거기서 절감을 했습니다. 1960년에 콩고가 독립이 되었습니다. 독립되고 나서 곧 또 내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군인 출신인 모부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아서 그 뒤에 한 30년 동안 독재를 했습니다. 1974년에는 당시에 헤비급 챔피언이던 조지 포만, 그리고 도전자 모하메드 알리를 수도인 자이레로 불러가지고 그 유명한 권투 시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권투 시합에서 모하메드 알리가 8회 KO승을 거두어서 세계 권투 역사상 최대의 역전극을 벌립니다.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가 90년대에 와서 또 게릴라전이 일어나가지고 모부투는 쫓겨났습니다. 그 뒤에 들어선 정권도 안정되지 못하고 대통령 암살되고 내전이 일어나고 해서 지금까지 근 20년 동안 콩고에서 내전이 계속되는데 한 500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인구가 8,500만 되는 나라입니다. 면적은 대한민국의 10배나 되는 콩고에서 요새 1인당 GDP 보면은 북한보다 못한 게 이 콩고입니다. 이거 왜 이러느냐? 바로 국민국가를 건설한 역사가 짧으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부족 상태에서는 국가가 만들어지기 어렵습니다. 통일을 해야 됩니다. 국가가 만들어지더라도 거기에 인종 갈등, 종교 갈등이 들어서면은 그 국가가 하나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걸 다 해소하고 헌법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국가를 만든다는 것은 보통 수준의 나라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자유민주주의 헌법에 맞춰가지고 국민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 뒤에 남침 전쟁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것을 키워서 이 정도 나라, 아니 7대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7대 강국.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 이상, 인구가 5천만 이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세계에서 7나라밖에 없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한국, 여기에 인도 들어갈 수 없죠. 1인당 3만 달러 안 됩니다. 중국, 러시아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국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위대하냐 하는 것을 절감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콩고와 비교해서 그랬습니다.